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 건수의 급증은 연끌족들이 이자를 내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락론자들은 경매 건수의 증가가 아파트 가격 하락의 신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매 건수의 증가는 연끌족들의 눈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경매 건수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지라는 것인데요. 경매 건수 관련된 정보들은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의 보고서를 보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지옥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월 경매 건수는 9천여 건이었는데요. 2024년 1월 경매 건수는 16,642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매 건수의 증가가 연끌족들의 눈물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연끌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파트죠.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의 아파트를 연끌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연끌족들의 눈물이 경매 건수 증가로 연결되었다는 이야기라면 서울의 아파트 경매 건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몇 건일까요? 서울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313건입니다. 이 수치는 몇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면 이 313건이 정말 많은 것일까요? 서울의 아파트가 180만 호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313건이 한 달 동안 경매로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중은 얼마 정도 되는 것일까요? 0.017%입니다. 여러분, 0.017%가 전체 아파트 수 대비해서 정말 많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연끌족들의 눈물로 인해서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경매 건수가 급증했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경매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경매 건수가 빈틈없이 표시된 지도를 보게 됩니다.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경매 지도라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경매들이 지도에 빼곡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경매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아파트는 경매 건수가 적다고 나오는 것일까요? 이 경매들은 전부 다 필라 경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그런지 두인 경매 사이트에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을 표시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매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니 대부분 신축 빌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페이지를 따로 골라낸 것이 아니라 두인 경매에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으로 조회한 그냥 첫 페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 감정가가 표시가 되어 있고 최저 입찰 예정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감정가 대비해서 너무나 낮은 최저 입찰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대부분의 빌라 경매는 전세 사기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사진에서도 봤지만 대부분 신축 빌라였다는 것을 보셨을 테고요. 두 번째, 선순위 임차권이라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권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선순위 임차권은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감정가 빌라에 2억 5천 전세에 들어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억짜리 빌라를 낙찰받은 사람은 2억 5천에 들어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억에 낙찰받으면 2억 5천 돌려드리고 3억짜리 빌라를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빌라의 가격과 빌라의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빌라의 전세 가격은 이미 전세 사기 때문에 2억 5천보다 훨씬 더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요. 빌라의 가격 또한 많이 내려서 전세 보증금 2억 5천 이하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비슷한 컨디션의 신축 빌라들이 2억 초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팔릴지는 둘째 문제죠. 자, 그렇다면 내가 책임져야 할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이고 실제로 그 주변 시세가 2억이라면 낙찰을 영원에 받더라도 2억 5천만 원을 선순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2억짜리 빌라를 영원에 낙찰을 받아도 2억 5천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전세 사기의 현장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서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경매에 넘겼는데 경매에 넘긴 집이 영원에도 낙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감정가 대비 저렴한 최저 입찰가는 무슨 의미이냐면 3억에 감평이 되었지만 계속 유찰이 되어서 영원이 될 때까지 계속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 입찰 가격이 만약에 영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입찰을 안 할 것이죠. 그 이야기는 경매 물건의 증가는 곧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 경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파트는 313건이었습니다. 2024년 1월 주택의 경매 건수가 16,642건인데요. 그 중에 아파트가 2,800여 건 되고요. 전체의 17% 정도 됩니다. 5건 중에 4건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파트가 아닌 것들의 대부분이 전세 사기로 인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하고 있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매 건수의 급증은 영끌족의 눈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파트는 망고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끌족들을 조롱하는 듯한 기사, 그리고 경매 건수의 증가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신호로 주장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어쩌면 영끌족의 눈물보다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자기의 기사거리, 자기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이런 의문을 남기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른 것입니다.